일반 손해배상 응소한 건데요. 증권사 직원 횡령 사례예요. 어떤 유명한 증권사 직원분이 한마디로 이제 본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나니까 고객들 돈을 손을 댄 거죠. 피해액이 3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원 당연히 고발하고, 거기 이제 연관된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의뢰인들이었는데, 이제 고발해가지고 저희 의뢰인들 전부 다 유죄 확정됐어요. 업무방해로. 어떻게 업무방해가 됐냐면, 이제 횡령한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려면 한마디로 고객을 사칭했던 거예요.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누구야,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고 지금 뭐 외국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닌데, 네가 이제 전화 좀 해가지고 고객인 척해서 예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죠, 뭐 하셨죠, 계좌 개설하셨죠, 예예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희 의뢰인분들도 다 증권사 직원들이었어요. 이게 왜 그럴 법하냐. 보통 정말로 지금도 증권사 직원들이 약간 VIP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횡령했을 거라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 그냥 본인 전화 이렇게 본인 전화로 하고, 고객 카드에는 그 전화번호를 넣고 전화 이렇게 가게에서 예 해서 그걸로 횡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네 분이었는데, 세 분은 증권사 직원, 그 다음에 한 분은 그냥 일반 그냥 친구였어요. 그 나쁜 죄를 범한 이제 기업분이, 회사분이 자기 친구들을 좀 많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유죄 확정되니까 이제 소송을 걸렸는데, 뭐 일단은 막 합하면 한 30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증권사 직원들은 그거 패소하면 이제 회사도 잘리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업 상대 소송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김앤장부터 이제 뭐 율촌 이런 데까지는 기업이 고객이기 때문에 개인 소송을 안 맡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컨택할 수 있는 곳이 보통 화우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우부터 해가지고 뭐 안 가본 법률사무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 음악 연습실에서 제가 개업해서 혼자 할 텐데요. 조금 이제 어떤 한 분은 좀 큰 데서, 그래도 그나마 좀 큰데 좀 이렇게 정관한 법원 출신 뭐 이런 비싸더라도 그런 데가 좀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다른 한 분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용하다는 무당집을 갔대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이런저런 변호사 설명을 이제 막 했는데, 그때 전 보는 분이 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가 그렇게 선임된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안 거죠. 근데 결과는 그때 이제 유죄 확정이 된 거라서 어디 상담을 받아도 한 50%는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미니멈 50에서 70%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들었는데, 제가 그거 고등법원으로 확정됐고요. 제가 전부 승소로 100% 승소로 제가 마무리 졌는데, 이건 좀 제가 한번 자랑해도 되니까 어필 해보면, 일단은 재판은 법의 영역이죠. 그러긴 하는데 감정의 영역이에요. 뭐냐면은 재판부에 일단 감정의 저울로 어느 정도 올라서야 돼요. 저희 의뢰인이. 그래서 그 사례는 제가 공격했던 부분이 법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 손해와의 사이에, 고객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법리로 제가 승소를 했는데, 그게 쉽겠어요? 업무방해로, 횡령의 가정에 있는 업무방해로 유죄가 확정된 의뢰인들인데 어떻게 손해하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통하겠어요? 자, 근데 통했어요. 왜냐? 제가 공격했던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증권사 있다 보니까 특히나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저는 그 회사의 한마디로 감사, 컴플라이언스 어떤 부재를 제가 집중해서 조명한 거죠.
뭐냐면은 증권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손실을 낸 파생 상품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점에 나중에 제가 조회를 이제 막 다 했는데요. 두 번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감사도 거쳤는데 그 사람의 어떤 고객 자산의 상황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유심히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증권회사가 일상적으로 하듯이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끝까지 제가 잡고 물어줬거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제가 뭐 판례도 쓰고 여러 가지 자료도 내고 했는데요. 결국은 요지는 그거예요. 자,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한마디로 우리 의뢰인들보다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어필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유죄 확정됐으니까 한마디로 차려놓은 밥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쉽게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사내 변호사님이 재판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1심에서 그 4건이 있었거든요. 그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고객이 다르다 보니까 4건으로 진행된 건을 제가 전부 다 이겼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2심에선 대형 로펌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치열하게 제가 다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4건으로 되면서 먼저 이제 승소난 다른 뭐 이제 사건들도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완전 승소로 마무리 졌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건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2건이 배당돼 있던 그 서울고등법원 합의부에서 전 제가 지금까지 증인신문할 때 빼고 가장 오랫동안 판사님들하고 이렇게 언변 경론을 벌였던 사건은 그 사건이 아직까지는 가장 장시간이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앞에 사건들이 그 조금 이제 그 재판 나오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제가 앞에 텀이 한 10여 분 있었어요. 근데 뭐 재판은 상당히 진행됐던 와중이었고 저는 판사 이제 우리 합의부가 이렇게 3명 계시면 이제 재판장님이 계시고 주심이 한 분 배석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주심이 관심이 있고 재판장님은 사건의 어떤 정리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날은 제가 판사님 3분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뭐 법리로 따졌을 때 어쩌고 이렇게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한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이런 보통 우리가 뭐 소장, 항소장 내고 첫 그 재판은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그래서 사건 얘기하고 증인 신문은 뭐 2시간 이상도 해요.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사건의 쟁점 가지고 판사님하고 경론을 벌인 일은 30분이면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제가 완전 전부 승소로 다 확정을 시켰죠. 다행히 이겨서 뭐 사무실에도 도움이 됐고 저희가 이제 그걸로 제가 사실 그때 받은 보수로 사무실 한 칸을 더 얻으면서 저희 윤재석 변호사가 저랑 함께 온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됐죠.